여보, 나 여기 더 있다 갈 거니까 먼저 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여기 한국의 길 한복판에서 한참 얘기 중인 호주 여행객 부부가 있습니다. 호주에 따로 돌아가자고 하는 부인을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코튼이라고 해요. 다름 아니라 저희 부부가 얼마 전 한국과 중국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저희 부부는 정말 사이가 좋아서 휴가 때마다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곤 하는데 얼마 전 다녀온 여행에서 정말 부부싸움이 크게 났었어요. 보통은 저도 남편에게 말할 땐 침착하게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하는 편이고 남편도 제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고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그 여행지에서만큼은 정말 둘 다 인내심이 폭발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저희가 아시아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계기는 삼국지와 K-드라마 때문이에요. 저희 남편 데이브는 삼국지를 진짜 좋아해요. 남편이 어렸을 때 중국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접한 이후로 지금도 1, 2년에 한 번씩은 삼국지를 정독하거든요. 저는 전쟁 얘기가 뭐 그리 재밌나 싶은데 남편은 이건 전쟁 얘기가 아니라며 극찬을 해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동이 다르고 정말 대단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삼국지에는 조조의 통찰력과 리더십이 그리고 유비의 포용력과 굳은 심지, 관우의 상남자 같은 모습이나 제갈량의 지혜, 조자룡의 충성심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물에 대한 애정과 흥미가 느껴진대요. 그리고 그런 여러 영웅들의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이나 의를 나누며 생사를 오가는 그런 스토리가 감동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흥미있어하는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 옛날 중국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런 병법과 계책은 물론이고 무기들을 알아보는데 더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과 달리 K-드라마에 정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는 박서준이에요. 예전 넷플릭스에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전과자 출신인 주인공이 술집을 창업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매 회마다 기승전결이 분명한 에피소드가 정말 재밌었어요. 몇 번을 돌려봤는지 솔직히 대사도 거의 다 외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태원 클라스를 좀 찾아보면서 이 작품의 원작이 웹툰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선 웹툰이 정말 많이 발달해 있더라고요. 한국은 드라마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웹툰 컨텐츠들의 완성도가 꽤 높아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들도 많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아무튼 그 드라마에 푹 빠져서는 박서준 배우가 나왔던 다른 작품들도 정말 열심히 보고 있고 식당에서 일하는 예능까지 찾아서 보고 있을 정도예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정말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어쩌면 저렇게 다정하고 옷을 잘 입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호주 남자랑 좀 비교해보자면 저희 남편을 비롯한 호주 남자들은 대부분 요리는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이에요. 호주는 옛날부터 남성과 여성이 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비슷하다 보니 당연히 남자들도 집안일에 참여하고 요리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꾸미는 거 보면 영 엉망이에요. 한국 남자들처럼만 좀 입어도 괜찮을 텐데 멋에는 영 관심이 없죠. 아무튼 그 드라마를 보고 저는 이태원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고 남편은 중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는 중국과 한국을 각각 다녀오기로 했죠. 그런데 여행을 준비하던 어느 날 남편이 다급하게 이번 여행 못 갈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 여행이 한참 남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죠. 알고 봤더니 중국 여행을 가는 건 꽤 까다로운 일이었더라고요. 한국 비자는 제가 알아봤는데 2주 정도만 일찍 신청하면 금방금방 처리가 가능했는데 중국은 미리 지문 등록도 해야 하고 발급 기간이 길어져 최소 2달 전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마터면 중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여행이 불가능할 뻔했어요. 최근 뉴스에는 호주와 중국이 무비자 협정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중국 비자 발급받는데 한참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여행을 할 땐 꼭 중국에서 쓰는 어플을 다운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불편했지만 그 나라에 가면 또 그 나라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법이니까 남편도 저도 미리미리 어플을 다운받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0일간의 중국과 한국 여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삼국지의 나라 중국에 간다는 사실에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저렇게 좋을까 싶었죠. 남편은 비행기에서 삼국지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며 책을 펴들었고 저는 이태원 클라스를 다시 틀어보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저 이태원 거리를 내가 직접 걸어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시트 청소가 안 됐나 싶어 시트 냄새를 맡아봐도 시트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냄새는 점점 심해졌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런데 데이브도 느끼고 있었다며 이 냄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그 냄새의 원인이 될 만한 걸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답답해하면서 마스크를 낄 수밖에 없었어요. 마스크 끼는 건 좀 불편했지만 그나마 냄새가 좀 가려졌거든요. 그런데 데이브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표정을 잔뜩 찡그렸습니다.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찾았다는 거였죠. 저희 앞뒤로 앉은 중국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있었다고 했어요. 왠지 거기서 나는 냄새인 것 같다는 얘기였죠. 고개를 숙여 쳐다보니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앞뒤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맨발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맨발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게다가 이게 발냄새였다니 알고 나니 더 속이 안 좋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승무원을 불러 살짝 얘기를 부탁드렸어요. 그러자 승무원도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승무원 말이 중국 분들은 워낙 비행기에서 저런 일이 많아서 사실 통제가 잘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일단 한번 얘기해보겠다고 하셨죠. 승무원은 저희 앞에 있는 분께 먼저 신발을 신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고성이 들렸습니다. 내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며 잔뜩 화를 내더라고요. 승무원께서 아무리 좋게 타일러도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주변 승객들의 이목이 모두 집중되었죠.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일어난 상황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 제 뒤쪽에 앉은 중국 사람도 같이 일어나 거드는 게 아니겠어요? 어쩜 이렇게 기본 예절이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 두 사람은 불편하면 신발을 벗을 수도 있지 무슨 상관이냐며 정 못 참겠으면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곳으로 옮겨달라고 우겼습니다. 두 사람의 행패가 점점 심해지자 승무원들이 모여들었고 결국 사무장님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얘기를 할 정도였죠. 승무원께선 제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했고 저는 오히려 제가 죄송할 지경이었어요. 신발을 신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고 이 일로 저렇게 난동을 피우는 중국인들이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이죠. 사무장님은 그 둘을 진정시키느라 거의 3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 30분간은 그나마 냄새가 나지 않아 좀 나은 정도였지만 그 두 사람은 돌아오고 나서도 여전히 당당히 맨발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냄새가 너무 역해 기내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모두 먹지 못했죠. 그렇게 괴로운 비행을 마무리하고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항은 시장통이 따로 없었어요. 중국어 억양이 꽤나 세고 빨라 너무 시끄러운 데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기내식도 하나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픈 데다가 빨리 공항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입국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공안이 저희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챙겨온 물건 중에는 문제될 만한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왜 잡혔지 생각하며 식은땀이 흘렀어요.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지만 괜히 모르는 나라에서 경찰에 잡히니 걱정스러웠거든요. 남편 가방에서 나온 물건은 카메라와 다이어리 그리고 옷까지 일부였어요. 그런데 공안은 다이어리를 펼치더니 이게 문제라는 식으로 저희를 어딘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공항 한쪽에 있는 경찰서 같은 곳이었고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상황 파악을 하느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도 통하지 않아서 왜 잡혀왔는지 뭐가 문제인지 알 수조차 없었죠. 저희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한쪽에 잡혀 있었고 그들은 저희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데이브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몸짓 발짓 섞어가며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는 듯한 모션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들끼리 웃으면서
손으로 어떤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딱 봐도 돈을 달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데이브에게 이유도 모르고 잡혀왔는데 돈을 달라는 게 너무 화가 난다며 주지 말라고 했어요. 당장 대사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나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러자 데이브는 이렇게 언제까지고 잡혀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며 그냥 좋게 좋게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나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절대 저들에게 돈 한 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데이브 말대로 이렇게 언제까지 잡혀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사관과 중국 경찰이 끼면 오히려 일이 더 늘어질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는 수 없이 거기 사람들 모두에게 얼마씩 쥐어주고는 겨우 공항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브의 다이어리는 다시 받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데이브 다이어리에 있던 세계 지도의 대만이 독립된 나라처럼 보이는 게 문제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중국 공안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의 수첩이 공항 검색대에 스캐너로 뜨면 일단 붙잡아 세계 지도를 확인한 다음 간첩으로 간주하고는 돈을 뜯는 방식이었던 거죠. 너무 화가 났지만 실제로 돈을 주지 않으면 진짜 간첩으로 몰아 더 오래 구금되어 있었다는 사람들의 글도 봤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나온 게 다행이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한 끼도 못 먹은 저는 너무 배가 고팠고 데이브는 우선 밥부터 먹자고 했어요. 공항 앞에 있는 택시를 타고 호텔 근처에 내렸고 저희는 짐을 들고 바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꽤 늦은 시간이라 문이 열려있는 곳이 얼마 없었고 중국 음식점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꽤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뉴에는 전부 중국어로 적혀 있더라고요. 저희는 구글 카메라를 켜서 번역을 해보자고 했고 데이브는 휴대폰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글이 켜지지 않았던 거죠.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제 휴대폰에서 구글을 켜봤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구글은 물론이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모두 차단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어플을 사용한다는 말이 중국 어플 외에 다른 어플은 아예 안 된다는 말이라는 걸 이제야 이해했어요. 게다가 종업원까지 영어가 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메뉴를 보고 아무거나 시킬 수밖에 없었죠. 배가 고팠기 때문에 뭐든 맛있을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나온 음식을 보자 저와 데이브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봐도 기름기가 너무 많아 느끼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정말 배가 고픈 상황인데도 그 음식은 맛이 하나도 없었고 살기 위해 먹었습니다. 겨우 결제를 하고서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데이브는 제게 너무 미안해했어요. 중국의 공항에서부터 식당까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데이브는 다이어리를 들고 온 자기 잘못이라며 자책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남편의 잘못이냐며 그것보다 소중하게 여긴 다이어리를 뺏겨서 어떡하냐고 그냥 중국이 정말 이상한 나라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재밌게 여행하자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음날 데이브와 함께 청두로 떠나는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호텔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빈 택시도 저희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한참을 기다리다 호텔 프런트에 물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호텔 직원은 영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짧은 몇몇 단어만 영어로 할 수 있었고 저희가 겨우 알아들은 대답은 택시는 어플로만 잡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택시를 잡기 위해선 어플이 필요하고 그 어플에는 중국 번호와 중국 계정이 있어야 했어요. 게다가 택시 어플엔 영어 제공 서비스가 없어서 중국어를 이해해야 사용할 수 있었죠. 정말 중국 여행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호텔 직원에게 웃돈을 주며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그제서야 겨우 탈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동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건 물론인데다가 중국산 어플로만 뭐든 가능했기 때문에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데이브가 제 눈치를 잔뜩 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 부부가 여행을 함께 다닌 지도 꽤 오래되었지만 이런 경우는 진짜 드물었거든요. 물론 여행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니 늘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던 저희였는데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상식 밖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아예 받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말이에요. 만약 중국 관광청이 있다면 도대체 그들은 월급 받고 무슨 일을 하냐고 묻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저희는 청두로 가기 위한 기차역에 도착했고 기차역에 도착해서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영어가 없는 데다 죄다 중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게다가 역 자체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길을 잃을 지경이었죠. 당장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는 다급해졌습니다. 저희가 우왕좌왕하며 누구에게라도 좀 물어봐야겠다 생각했고 데이브와 저는 각자 중국인을 붙잡고 길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가 바보 같았죠. 호텔 직원도 영어가 잘 안 되는데 길을 다니는 일반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기차를 놓치나 싶어 허탈해하고 있는데 한 중국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매우 유창하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제게 물어봤죠. 저희는 정말 고맙다며 저희 열차를 보여줬고 그 사람은 저희에게 플랫폼을 알려주며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데이브와 저는 정말 너무 기뻤고 중국에선 중국어밖에 안 써져 있고 영어하는 사람도 없어서 이대로 열차를 놓칠 뻔했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 사람은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거의 못한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냐고 물었고 그 사람이 웃으면서 해준 대답에 저희는 놀라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했죠.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고 자긴 유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를 플랫폼까지 데려다주며 친절하게 알려준 한국인 유학생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저희는 다행히 청두행 열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데이브와 저 한국 사람 아니었으면 우린 진짜 기차 못 탈 뻔했다며 다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슬슬 이런 중국 여행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하나 타기 힘든 여행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데이브는 그런 제 기분을 느꼈는지 너무 힘들면 청두만 갔다가 조금 빨리 한국으로 갈까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행을 다니며 즉흥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숙소도 처음 숙소만 잡고는 좋은 곳은 더 머무르기도 하고 생각보다 할 일이 없는 장소는 금방 떠나곤 했거든요. 저는 애써 괜찮다고 얘기하곤 좀 더 있어 보자고 했어요. 사실 호주에서 중국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비행 시간도 오래 걸리고 휴가도 많이 써야 하니 언제 또 올지 모르는 데다 남편이 워낙 오고 싶어 했던 걸 알아서 최대한 참아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청두에 내렸고 역과 가까운 호텔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예약은 미리 해두지 않아 바로 예약을 하고 싶다고 했고 호텔 프런트에서 들은 대답은 놀라웠어요. 예약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방이 다 찼냐고 물어봤고 그건 아닌데 외국인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직원을 붙잡고 물어봤고 직원은 우리 호텔은 안 된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저희는 그 호텔을 나와 다른 호텔로 이동했고 그 호텔에서는 심지어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외국인은 안 된다며 나가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몇 번을 거절당하자 데이브는 그냥 제일 비싼 호텔에 한번 가보자며 제일 좋아 보이는 곳에 들어갔고 거기서는 숙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외국인은 3성급 이상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된 호텔에서만 숙박을 하게 해주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거절당했던 거죠. 저희는 짐 풀고 밥부터 먹자며 나가 밥을 먹었고 중식이 정말 안 맞아서 근처 일식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일식집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나마 중식보단 나은 느낌이었어요. 다 먹고 나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려는데 식당 주인이 저희를 막아섰습니다. 현금은 받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 길을 찾느라 한참을 돌아다닌 탓에 휴대폰 배터리는 바닥이었고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가져온 카드도 하나도 먹히질 않았죠. 식당 주인은 막무가내였어요. 무조건 휴대폰 중국 결제 어플로 결제를 하고 가라는 거였어요. 하는 수 없이 주인의 충전기를 빌려 휴대폰이 충전될 때까지 식당에 잡혀 있었습니다. 겨우 휴대폰을 켜서 이체를 해주고야 식당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이 일을 겪고 나자 슬슬 인내심이 바닥났고 데이브에게 그러게 왜 보조 배터리를 안 챙겨 나왔냐며 툭 쏘아붙였습니다. 반복되는 상황에 힘들었던 데이브도 저에게 이런 것도
이해 못해주냐며 불만을 내뱉었고 저희는 그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각자 시간을 보냈어요. 데이브는 먼저 방에 들어가 버렸고 저는 화가 나서 혼자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대로 중국 여행을 하면 성격을 다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막 청두에 도착했지만 여행이고 뭐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정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데이브에게 저는 먼저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나는 삼국지에 관심도 없고 이렇게 중국에서 더는 여행을 하기 어렵다고 했죠. 제 발언을 듣고 데이브는 꽤나 놀란 듯 했어요.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한국에 가겠다니 한참 생각에 잠겼죠. 그러더니 데이브는 혼자 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싸워도 같이 있고 좋아도 같이 있어야지. 그러면 멀어진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중국 여행하는 건 너무 힘들다며 그냥 같이 한국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저는 괜히 저 때문에 데이브가 그렇게 바랐던 중국 여행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솔직히 중국에서 더 참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대로 화해한 건 아니었지만 일단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혹시나 한국도 중국처럼 잔뜩 실망스러운 모습만 있으면 어쩌나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설마 그렇진 않겠지 속으로 기도를 하며 한국 공항에 내렸어요. 그런데 저는 단박에 중국과의 차이점을 알아챘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시끄러워 귀가 따가웠던 중국과 달리 한국어는 매우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었죠.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끄러운 중국어가 들리지 않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좋고 편했어요. 저의 달라진 표정을 보고 데이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택시를 타고 이태원으로 이동했어요. 제가 예약해둔 숙소가 이태원 근처였거든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프런트 직원의 응대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며 저희가 원하는 바를 모두 이해했거든요. 사실 여행 다니면서 이게 당연했었는데 중국에서 워낙 소통이 안 되는 일이 많았다 보니 저희는 이런 사소한 친절에도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호텔 직원에게 점심 먹을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직원은 다양한 메뉴를 소개해 주었어요. 외국인들에게 인기 많은 장소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까지 다양했죠. 저희는 얼른 짐을 내리고 직원이 준 종이를 보며 어딜 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데이브가 한 곳을 골랐어요.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라며 가보자고 얘기했죠. 그리곤 자연스럽게 구글 지도를 켰는데 설마 또 안 되나 걱정하며 켜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구글이니 유튜브니 안 되는 어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며 저희는 구글 지도를 켜 편하게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식당 메뉴판도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희는 식당 테이블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운데 가스레인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장님께서 음식을 가져와 주셨는데 뽀얀 국물에 닭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보통 튀겨 먹거나 구워 먹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마리를 통으로 끓여 먹는 음식은 낯설었기 때문이죠. 사장님께선 가운데 냄비를 올려주셨고 불을 켜주셨어요. 저는 이미 요리가 다 되어 나오는데 왜 끓여야 하냐고 물어보자 사장님께선 웃으셨어요. 이미 요리가 거의 다 되어 있긴 하지만 끝까지 따뜻하게 먹는 게 좋으니 불을 켜드시고 중간에 너무 뜨거우면 끄셨다가 식으면 다시 켜도 된다고 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뜨겁게 먹는 걸 정말 좋아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니 팔팔 끓는 닭 한 마리 칼국수를 먹고 있었죠. 저렇게 뜨거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새로운 문화가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한국자 뜨려는 순간 중국에서 먹은 음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느끼했던 맛이 떠오르면서 설마 한국은 아니겠지 걱정하며 국물을 한 입 떠먹었고 저는 눈이 번쩍 떠졌어요. 정말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었거든요. 너무 뜨거워 입천장이 데일 뻔했지만 저는 그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뜨겁게 먹는지 이해했죠. 데이브도 별로 양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냐며 닭고기도 정말 부드럽다며 잘 먹었어요. 중국에선 정말 제대로 먹은 게 없었는데
한국에서의 첫 끼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나서 이태원 거리로 이동했어요.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 이태원 거리를 제가 걷고 있다니 정말 설레었죠. 드라마 촬영했던 장소는 유명 관광지처럼 앞에서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도 거기서 남편에게 부탁해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저희는 한국에선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도 잘 될 뿐더러 계산에 어려움도 없었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영어도 잘하는 것 같았죠. 관광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며 길거리를 한번 돌아보라고 했어요. 과연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관광객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았죠. 이런 여행지라면 얼마든지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한국이 이러다 일본처럼 관광세를 받으면 어쩌나 걱정스러울 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보였습니다. 데이브는 관광세를 더 내더라도 한국에 또 오고 싶다고 얘기했죠. 어느 순간 저희는 중국에서 싸웠던 건 잊고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마음 편히 다니니 자연스레 저희도 화해를 해버린 거였죠. 데이브는 제가 늘 한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데이브의 말에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마음 편히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고 호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호주로 돌아올 땐 한국 올리브영에서 화장품도 잔뜩 사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왔던 화장품은 벌써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온 걸 알고 제 친구들이 야금야금 하나씩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아무튼 저는 한국 여행 홍보대사가 되어 주변 친구들에게 한국을 잔뜩 홍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혹여나 한국과 중국이 가깝다고 중국을 가려는 친구들을 뜯어 말리고 있죠. 부부싸움 하고 싶으면 중국을 가면 된다고 하면서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한국이 꽤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서울만 다녀와서 아쉬운 마음에 다음 휴가도 한국으로 가볼 생각이에요. 전쟁과 역사를 좋아하는 남편은 한국에 다녀와서 이순신 장군님에게 푹 빠져있는 상태예요. 광화문에서 이순신 장군님 동상을 보고 난 다음 이렇게 크게 세워놓았다면 분명 훌륭한 인물이겠지 싶어 검색해본 후로 반해버렸거든요. 지금 명량이며 노량까지 이순신 감독님 영화를 몇 번이나 돌려보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와 역사를 좋아하는 저희 부부가 다음에 한국 어느 도시를 가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추천해주세요. 이만 사연을 줄일게요. 오늘 코트니 부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여행은 정말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네요. 화장실 얘길 안 써놓으신 거 보면 화장실은 차마 떠올리기도 싫은 것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싸웠던 부부도 사이좋게 만드는 한국의 매력에 반한 호주 부부가 다음에 또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라니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뿌듯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